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통합사회 강의 맡게 된 대성마이맥 수업하고 있는 최성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어서 너무 좀 이제 지치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만 힘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면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소개하기 전에 항상 막 제가 설명회하러 올라오면 좀 어머니들이 너무 어리게 이제 보셔서 좀 "신뢰를 안 한다.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간단하게 양력 확인해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대성마이맥에서 통합사회 그 두각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제가 준비해 온 거는 요 순서예요.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2022 개정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면서 통합사회도 되게 막 좀 붐하게 됐는데 그 2022 개정 통합사회는 어떤 게 이제 주력 포인트고 그래서 우리는 내신 통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수능 과목으로 바뀌게 된 과목이다 보니까 그럼 수능은 이건 어떻게 치러야 될까? 수능 통사는 또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준비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길어지면 어머니들이 이제 힘들어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여기까지 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는 좀 간략하게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통합된 사회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우리가 원래 뭐 이제 형 누나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뭐 윤리 계열의 과목들도 있고 뭐죠? 생활과 윤리 이런 것도 있고 사회문화 뭐 정법, 경제 등등 여러 가지 원사탄 과목이 무려 9개나 있었는데 그 9개의 과목을 조금씩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과목이 바로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일반 사회도 있고 지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사실 역사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요즘 2022 개정되면서 통사가 너무 이제 붐 떠올랐다 막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까지는 원래 그냥 고1 때 내신에 한 번 잠깐 배우는 그런 과목이었었다면 지금은 고1 때 한 번 만나고 뜬금없이 고3 때 한 번 더 만나죠. 수능 필수가 되면서 2번 공부해야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교과서상의 변화가 있기는 했는데 이런 건 사실 뭐 어머니들은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수업할 때나 사실 중요한 거지. 뭐 이런 형식적인 변화는 뭐 별로 이제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그냥 뭐 단원이 개수가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 내신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일단 당연히 제일 기본은 성적 잘 받아놓는 거, 등급 잘 받아놓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 내신 등급, 우리 아이의 뭐 1학년 1학기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해낼 때 과목마다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것도 뭐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뭐 이제 위에 형 누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이제 한 번도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한국사도 있고 통합사회도 있고 여러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 중에서 통합사회가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해내는데 반영되는 비율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큰 편일까요? 작은 편일까요? 일단 그냥 아무것도 보지 말고 생각만 해보면 작은 편이라고 보통들 다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회를 주요 과목이라고 취급해주지 않잖아요. 특히 너무 슬픈데 인정을 합니다. 중학교 때는 특히나 뭐 학원을 다녀도 국영수 학원은 열심히 다니지만 아무도 사회학원은 다니지 않아요. 그냥 시험 기간 때 바짝 벼락치기 해서 그렇게 시험 보는 과목이다.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니까 사회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겠지, 중요도가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이제 우리 교육 쪽에서 내려온 안내문이거든요. 뭐냐면 이게 과목마다의 내신 총등급 산출에 있어서 반영 비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2022 개정 전까지는 우리가 이거를 단위수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냥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학점이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통사 있는데 여기가 필수 이수학점이 888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통합사회나 내신 총등급을 산출해낼 때 반영되는 비율이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무리 말해줘도
애들조차도 너무 까먹어 가지고 사회는 그냥 '에휴 대충 해도 되는 과목.' 이걸 끝까지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 '어 내 내신 총 등급 왜 이렇게 깎였지? 나 분명히 국어 수학 다 열심히 했는데 어디서 날라간 거지?' 하면 나중에 가 보면 여기서 이제 빵꾸가 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올해 수업했던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은 심지어 이거 정말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엔 못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믿어 주셔야 돼요. 국어보다 통사 반영 비율이 그 학교는 더 컸어요. 단위 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애들은 말해도 그냥 선생님 막 대충 들으니까 이걸 모르고 "선생님 진짜요?" 저한테 선생님 진짜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애들 학교 입학을 했을 때 단위 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게, 사실 뭐 국어나 수학 이런 과목은 내가 시험 기간에 바짝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좀 원래 너무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잡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옛날부터 기본 실력이 너무 뒷받침되는 그 역량이 크다 보니까. 근데 사회는 그거를 오히려 커버 쳐줄 수 있는 과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야무진 똘똘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해도 자꾸 수학은 자꾸 깎아 먹으니까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난 차라리 이거 통사를 1년 내면 진짜 집착적으로 열심히 해서 요걸로 보완할래 해서 챙겨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사실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내신 통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3가지 포인트를 짚어 놨는데 우선 첫 번째는 세분화 및 전문화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회는 기존에 있던 분과별 과목들, 윤리 계열, 지리 계열, 일반 사회 계열을 한 과목 안에 합쳐 놓은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과목이 사실 학교에서 처음 탄생해 가지고 운영된 게 2018년도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각자 나는 윤리쌤이니까 평생 윤리만 수업을 하셨던 거고, 나는 지리쌤이니까 평생 지리만 수업을 하셨던 건데, 갑자기 2018년도부터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학교에서 수업해 하니까 선생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소개를 깜빡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명도계고라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성마이맥에서 이제 너무 수업 잘하기로 너무 유명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학교에서 통합사회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택한 방법이 뭐냐, 팀티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쌤도 우리 아이 통합사회 수업에 들어오고요. 지리쌤도 들어오고 일반 사회쌤도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진짜 적게 나누면 통사를 2분이 가르치시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3명의 쌤들이 가르치시고, 많은 학교는 A, B, C, D 나눠서 4명의 선생님까지도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제가 좀 말버릇이 있는데 수업할 때 뭐 하나 설명하고 "얘들아 이해됐어?" 이게 너무 말버릇인데 애들이 끄덕끄덕을 안 해주면 절대 뒤로 못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서 이게 어머니들한테는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제가 뒤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면 그 팀 티칭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가요. 제가 목차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게 아이고. 요거는 이제 옛날 교과서고, 이게 올해 교과서의 목차인데 통사 1을 일반적으로 1학기 때 하고 통사 2를 2학기 때요. 그럼 1학기 내내 이 대단원 5개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내용을 3명의 선생님들이 나눠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1단원은 내용도 거의 뭐 별거 없다고 봐도 되고, 그럼 결국 4개의 단원이 남는 건데 이 중에 뭐 윤리 여기 있고 지리 여기 있고 일반 사회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1학기 안에서도 중간 기말을 쪼개서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르칠 게 어떨까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거는 100% 제가 무조건 장담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자기만의 프린트를 만들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교 모든 통합사회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만의 프린트를 만들어 오시고 그걸로 수업을 하십니다. 교과서로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 프린트 안에서 이제 출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그 프린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있을까요? 그쵸. 그러려면 처음부터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 프린트 안에는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교과서 기본 내용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더 크고 사실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럼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내용은 뭐냐? 자기네가 원래 통합사회 수업하기 전에 분과 과목에서 가르쳤던 내용들 있죠. 지리쌤은 내가 세계지리 수업했던 내용, 한국지리 고3에서 수업했던 내용, 경제쌤은 경제 과목에서 수업했던 내용, 그거를 각자 프린트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험 기간에 되면 애들 프린트가 진짜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거를 결국 애들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려면 뭐를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통합사회 기본 내용? 뭐 있지만 당연히 우리 학교 쌤이 프린트로 만들어 놓은 고3 과목이었던 원사탐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원사탐 문제풀이까지 하고 가야 실제 시험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대비를 안 하면 그냥 이제 깔아주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실제로 예시 보여드리려고 실제 내신 학교 기출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게 통합사회에서 내용 조금 겹치긴 하지만 고3 경제에서도 킬러라고 나오는 무역 파트 그래프 계산 문제예요. 이거를 그냥 1학년 시험에 내버립니다. 이거는 통사에는 사실 아예 없어요. 이 내용이. 이거 세계지리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걸 그냥 문제로 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뜻 보면 지구과학이에요. 세계지리랑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1학년 통사 시험에서 내십니다. 근데 이게 이러냐? 절대 아니고 모든 학교가 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보고 간 학생들이랑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에이 사회는 쉽지, 사회는 그냥 벼락치기 하는 과목이지, 학교 프린트만 달달 외우면 돼, 이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간 학생들은 첫 번째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갈리게 돼요. 헐, 사회가 이렇게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럼 이미 첫 번째 시험 망쳐버린 거잖아요. 근데 나 1학년 때부터 내신 잘 챙겨놔야 되는데 이미 빵꾸가 한 번 나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알고 가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문이고요. 예시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가 내신 통합사회를 잘 보기 위해선 내신형 문항뿐만 아니라 원사탐의 수능형 고3 애들이 봤던 그 문항까지들도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통사 내용이랑 고3에서 끌어온 내용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걔네가 뭘 알아요? 그거는 누구만 아는 거냐면 그건 사실 선생님이나 강사들만 아는 거거든요. 아, 이건 1학년 내용 맞네. 아니면 아, 이거는 고3에서 끌고 온 내용이네. 이건 애들은 모르고 선생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또한 사실 아이들은 찾아서 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제 많이 제공해주고 연습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1학년 등급 당연히 중요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요즘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수시 학종으로 갈 거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우리 아이가 성적이 점점 계단식으로 상승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했으니까 1학년 때는 일단 스스로 일단 혼자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부터 계속 점수를 잘 받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놓치고. 그럼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는 애들을 뽑을 때 얘는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보여줬어. 근데 옆에 애를 봤더니 얘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위에 있네? 그럼 사실 제가 교수라도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후자를 뽑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거기에 좀 의존하고 너무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면 안 된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내신 5등급제 되면서 1등급 받기가 쉬워졌다. 쉬워진 거 맞아요. 4%에서 10%로 늘어났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한 반에 25명이 있다라고 칠 때 그럼 기존의 9등급제에서는 1등급 받으려면 25명 중 4%니까 1등을 해야 됐던 거죠. 반 안에서는. 또 전체 반이 10개가 있다고 치면 전교에서는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수월해졌어요. 좀 바뀌었어요. 10%입니다. 그러면 25명 중에 1등급 안에 들려면 2등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4에서 10으로 커졌다, 이게 되게 커 보이지만 실제 내가 몇 등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따져보면 1등만 1등급이었다가 2등까지만 1등급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2등 하기는 쉽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교로 따지면 각 반에서 한 명만 더 추가된 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등급 쉬운데 4회 그냥 한번 놔볼까?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그것도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의 그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뭐
보내준 후기 같은 건데 아마 거기에 있을까요? 뭐 저희 학교 그 뭐지 경제가 너무 어렵기로 유명한데 최성국 뭐 이거는 제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예, 자기네 학교 통사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걸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회인데 고1 올라가고 처음 사회 시험 봤는데 평균이 50점이래 애들 평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사회가 이런 과목이었어? 근데 이 친구는 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뭐 100점을 받아. 이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3에서 끌어온 내용들 많이 어려운 문제 연습하고 가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뭘 해줄 거냐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건데 일단 저는 뭐 해줄 거냐면 통사에서 단원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단원 안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내용,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통사 기본 내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3이랑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뭘 해줘야 될까요? 돈 내고 하고 나서 수업 듣는데 당연히 기본 말고 고3이랑 연계돼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겨울방학 때 싹 다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겨울방학이 끝나고 내신 시험을 대비할 때 이제 자기가 할 거는 그냥 이제 학교에서 뭐 프린트 기본으로 쉬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 추가적으로 그냥 달달 단순 암기할 것들만 이제 혼자 암기해서 가면 되게끔 어려운 내용은 제가 겨울방학 때 다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단원명인데 어차피 사실 어머니들은 뭐 이 단원이 뭔지 뭐 사실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겨울방학으로 내신 대비까지 완벽히 할 수 있게끔 준비해준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통사 수능의 변화인데 요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너무 길어지면 어머니들이 집중력이 힘들어하신다. 말씀을 드릴까요? 말까요?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수능 통사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일단 과목이 싹 바뀌면서 이제 바로 2027학년도 수능까지는 기존의 고3쌤들이 쭉 수업을 하시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8학년도 대비가 되면 이제 통합사회쌤들도 이제 싹 바뀔 거잖아요. 저희 이제 인강에서 그럼 통합사회 인강 선생님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 지금 정해진 건 아주 극소수인데 그중에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들으셔도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 낼 거다 하고 예시 문항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제가 뭐예요? 기존까지는 아무리 통합 사회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나 기존 모의고사에서는 세계지리 내용은 그냥 세계지리만 묻고 경제 파트는 경제 파트만 묻고 사회문화에 해당하는 단어는 사회문화만 묻고 이런 분과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롭게 공개된 예시 문항에서는 정말로 통합 사회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게 느껴질 만큼 지리 내용이랑 뭐 경제 내용이랑 윤리 내용을 한 문제 안에 섞어 놓는 거예요. 연계성을 애들이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사실 근데 1학년이나 3학년 때 개념을 열심히 공부를 해놨다가 마지막에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요거는 해결이 될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공포심은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어택 유형인데 이 타임어택 유형은 요즘 사회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트렌드예요. 사회가 애들이 다 쉽다라고 느끼고 사실상 과학이나 이것보다는 쉬운 게 맞잖아요. 제가 봐도 과학보다 쉬워요. 근데도 애들을 등급을 변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애들을 힘들게 하냐면 내용을 다 알아도 문제 자체를 마치 퍼즐처럼 수수께끼 풀듯이 막 문항 자체를 꼬아놓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게끔 그게 요즘 특히 애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사회문화 과목의 특징인데 자기네도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런 문제 유형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통사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쉬워지는 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거기서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산 유형이에요. 아니 사회인데 웬 계산? 지금도 보면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는 사회학, 문화인류학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산 문제를 내요.
그래서 숫자적인 감각이 없고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막 이제 킬러다 하면서 힘들어하게끔 계산 유형을 내는데, 사실 통사는 계산 문제를 내기가 더 좋아요. 왜? 아예 그냥 경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 자료를 주고 이걸 애들이 절대적인 수치를 상대치 비율 관계로 바꿔야 되고 증가율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끔 하는 계산 문제도 내겠다라고 저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나마 다행인 거, 그냥 원래 내던 것도 우리가 낼게. 특히 이거는 윤리 파트에서 많이 보여준 그 유형이었는데, 윤리는 정말 이 철학자가 할 만한 얘기를 골라봐 이런 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거 그대로 낼게라고 다행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가 2028학년도 통사 수능에서 출제 포인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예시예요. 한 문제 안에 지리 내용도 물어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 내용도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통계 자료 분석해야 되는 거, 뭐 4% 이상이냐 계산해야 되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타임어택 유형, 이거는 내용은 쉬워요. 근데 내용은 다 알아요. 근데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문제 자체를 시간 오래 걸리게끔 막 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형, 타임어택 유형이 있다. 이렇게 예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엄청 많죠. 일단 이제 우리 아이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근데 통사 중요성 너무 중요해졌다고 하니까 통사 열심히 공부해야겠구나. 학교 가서는 이런 거 해야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2학년 올라가면 2학년 때 또 배우는 사회 과목이 있을 거니까 그걸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미 결정이 나요. 저는 정시 파이터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선수능 이런 거 듣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로 가거나, 3학년 때는 이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지금 다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그냥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요것만 그냥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 건, 일단 고1 때 올라가서 통합사회 반영 비율 국영수랑 똑같으니까 잘 챙겨놔야 돼. 근데 잘 챙겨 놓으려면 1학년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왜? 고3에서 내용 끌고 오니까. 그럼 고3에서 끌고 오는 내용 변별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수동주 수업을 들어야 돼. 뭐 그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그걸 대비를 해야 돼.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방학 때 열심히 고3 것까지, 다른 애들은 이거 진짜 절대 안 하거든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은.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입학하고 나서 학기 중에는 뭐 하면 되냐? 내신 시험 보기 전에 어려운 건 저랑 다 하고, 자기가 구할 수 없는 문제는 제가 다 풀렸으니까 그때는 이제 학교 프린트 중에서 단수 암기해야 할 것들만 덧붙여가지고 달달달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 보러 가면 된다. 요 2가지만 오늘은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 이름은 최성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저를 성공을 부르는 주문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부르는 주문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